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찹니다. 온대선 가짜뉴스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당은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모시고 오늘 운영위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 의원님 먼저 오늘 국회 운영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을 네. 했는데 시작부터 시끄럽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한 4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전 상황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렵사리 열렸죠. 마련된 네. 자리인 거지 않습니까? 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나와서 말씀을 주신다는 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혹은 청와대에서 제2의 김용균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큰 마음을 먹고 정책 결단을 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낸 건데 네. 그러면 좀 사실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권 내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행태인데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낯설거든요. 그러게요.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오히려 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서 차분하게 질의하고 또 그분들이 이 폭로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청문이 아니라 질의 답변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 것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NS 반응들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 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 댓글들도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후 상황 또 저녁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전은 기대했던 것만큼 또 자유한국당에서 예고했던 것만큼 어떤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든지 아니면 김태우 사건의 어떤 그 이 배후 본질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만큼 충분하게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그런 상임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잠깐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원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 12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2시간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지금 오전 회의가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돼서 2시 반까지 2시 반에 이제 속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늘 오전 상황을 조금 더 두 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전 운영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지금 그건 기동민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네. 어쨌든 초반부터 이제 반부패 비서관 출석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관은 지루하게 계속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또 말꼬리 잡기 이어지고 그 이후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소요가 됐죠. 그래서 사실 빨리 진실규명에 다가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운영위가 초반부터 그 부분이 좀 실패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실 이제 저도 야당이지만 네.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이 이렇게 날카롭지 못했다.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국 수석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기회만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어떤 감싸기
공세도 있었죠. 네. 사실상 이래가지고 과연 이제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거에서 여야가 오후 회의 때 좀 실제로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국 수석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 오전에 진행된 상황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자신 있게 반박을 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뭐 의외 아니었습니까?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도 오랫동안 했고 네. 또 비서실장으로서 운영위에 많이 출석해서 네.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인 관계로 여당 의원들은 좀 사실 불안해하셨나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말 실수가 할 수도 있고요. 말 실수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증인석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네. 또 신문 어떤 그 당사자에 따라서 네. 대단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자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러 또 상대방을 자극해서 진실에 가까운 답변들을 듣고자 그렇게 신문 기법들도 있는 것인데 거친 그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님의 주장의 논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소상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태도도 사실 걱정되고 근데 네. 뭐 당당했지만 잘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국민들께 뭐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실 텐데요. 아마 억울한 게 되게 클 거예요. 예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을 동렬상에 놓고 그 이 책임자로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본인의 어떤 처지가 대단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텐데 국민적 물음으로 봐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알기 쉽게 소상하게 설명드린다. 네. 이런 자세로 오늘 하루 종일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국 수석도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공세적으로 좀 나왔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전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없다.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야당의 사실상의 이제 정치 공개성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있게 좀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그 준비를 좀 하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변도 좀 용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걸 오후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증인 출석 놓고 아까 아침에 시간을 많이 이제 잡아 먹었었는데 야당에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또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불러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당에서는 이건 합의된 사안 아니지 않냐 조국 임종석 두 사람 나오는 걸로 됐는데 그 무슨 후화무치한 소리냐까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 상황 오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야의 관점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부처에 대해서 어떤 그 현안을 가지고 상임위를 열 적에는 기관장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주무 간부들이 다 나와서 배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민정수석실 소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이 거기에 관련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주무비서관이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할 때 이제 우리 통상적인 국채 관행의 통상 이 관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이제 증언감정법을 가지고 7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긴급 현안질이나 뭐 이렇게 열릴 적에는 기관장하고 간부들이 다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당당하게 또 답변하고 이듯하면 옆에 비서관들도 배석해서 필요한 부분을 답변해 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연한 어떤 그 정치 공방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어떤 국회 출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야당이었을 때 민정수석이 왜 국회에 나오지 못하느냐.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업무적 특성이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서 항상 봉합하고 넘어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까운 시일로 보면 지금 대통령 하시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께서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3번 나오셨었죠. 전해철 의원들도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한 번 출석한 예가 있어서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타협점을 그렇게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당에서는 임종석 실장 한 명 출석해서 답변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사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 주시는 건 전 이태규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의 좀 이렇게 이번 운영위원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야 수석들이 뭐 회의를 할지 협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 반에 속개를 할 때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의원님, 그 여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운영위원으로 지금 오늘 그 회의에 나온 거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공격수를 그리고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부분을 투입하는 건 그 정당의 권리입니다,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고. 근데 거기에는 아마 정치적 의도들이 좀 있어요. 엊그제 그 운영위 하시다가 뭐 운영위 외유 나가신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적절한 거냐 이런 비아냥들도 그 이면에는 있을 거고요. 다른 한면에서는 민정수석으로 재임하실 때 김태우가 같이 있었던 건데 특수관계인 아니냐. 석동현 변호사하고도 이 사법고시 동기동창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일반의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자유로운 선택 사안입니다. 그 사보임하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거냐, 이거 국민들께서 오로지 판단하실 몫이죠. 지금 한국당은 사보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두 분이 박주민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사보임 통해 가지고 운영위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이 부분 바른미래당에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좀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최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하거나 좀 사실관계 밝은 의원들을 교체했다고 보는데 사실 정상적인 절차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거 끝나면 또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어쨌든 요번이 뭐 하여간 여야가 아마 총출동해가지고 한번 공세와 방어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판단은 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발언이 이제 이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적인 조국 수석의 어떤 기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수석 기간 보고 시작할 때 야당 의원들이 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먼저 이제 보고를 했고 끝난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이 다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장관급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으면 됐지 왜 차관급의 수석이 나와서 또 보고를 하느냐? 한 번만 해라.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저는 오늘 이제 현안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괄적으로는 실장이 하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민정수석이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그걸 막는 것도 저는 이제 정치 공세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가장 아마 본론 또는 핵심은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행위가 일탈 행위냐 아니면 공익 제보이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니까 이번 임종석 실장이네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공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 행위다. 이 부분에 기 의원님은 동의를 물론 하십니까? 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청와대도 이제 그분이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과 경위를 거쳐서 또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 드러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을 엄격한 검증 없이 또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저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것대로 책임을 지되 과연 이 사안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냐 네.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내린 게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한데요. 네. 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재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과연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김태우라는 전 수사관이 최두영이라는 그 건설업자와 네. 스폰서로 삼아서 그분의 어떤 비리 관계 이런 부분들을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청와대 관심 사안인 것처럼 사기친 거거든요, 사실. 위력을 행사한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고, 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부적절한 골프 접대라든지, 그리고 이분의 개인 성향을 보면 또 대통령 기념품 막 사가지고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정권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의 어떤 향수 이런 부분에 짙게 젖어 있는 이런 분 아니냐, 이런 비위 형사가 좀 공경에 올리면서 어떤 그 이 문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건 이런 부분을 물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특정 야당, 특정 언론과 결탁해서 마치 뭐 국가를 흔드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난 건데요. 그런 명명에서 보면 관리 감독의 책임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만 과거 정권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 책임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관리 보셨습니까?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국회 정보위원회나 이런 거를 할 적에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정보 수집과 사찰의 경계선이 어디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데 사실 국정원도 거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정보 수집 자체도 사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경계선을 거냐.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세평 듣고 사람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도 듣기 위한데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정당한 어떤 그 인사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찰 의혹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데 저도 이 관행부 환경부의 문건 자체만 가지고 이거를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 그리고 향후에 이 자료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전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기 위한 자료,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수집을 했고 이것을 나중에 악용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본의 아니게 블랙리스트로 전환이 되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청와대에서 주장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됐던 거거든요. 이 장기간 지속된 거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환경부 문건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그 의원들 말씀이라든지 판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그것도 좀 찾아봤어요. 되게 엄격하거든요. 블랙리스트를 규정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 문체부 8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죄가 됐어요. 다만 그걸 사적인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서 그 부분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 사퇴 압박 수단으로 섰다면 그건 블랙리스트에 작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기춘 그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항소문 판결문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당한 공무원들의 직무감찰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사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지극히 부당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금방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 사적인 개인의 약점들을 추궁해서 그러려면 당연히 사찰하고 미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약점을 캐물어가지고 사퇴시키려면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행까지 넘어갔을 때는 저는 그건 사찰이고 블랙리스트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단순한 세평과 인사검증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성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당신들이 하셨던 것처럼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아니 저는 말씀드린 게 곤란하죠.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요. 블랙리스트라고 네, 얘기하는 그거 국회의원 자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다. 자체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네, 자유한국당 이것을 만든 목적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면 이건 블랙리스트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인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권력기관이 지시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하고 특정 대상과 인물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네, 조국 수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과거에 지금 뭐 그 창조센터장이든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전직 국무총리 자제분의 어떤 그 재산 동향이라든지 은행장 동향이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해서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김태우 수석안의 개인 일탈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탈행위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그런 부분을 알고 아주 그 정확하게 인사 조치나 이런 걸 취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분명히 좀 해명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임종석 실장 얘기는 그거죠. 뭐 경고도 하고 뭐 정직도 시키고 했었는데 해임을 시키거나 뭐 복귀를 시킬 만한 정도까지는 안 봤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정도의 상황을 예상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뭐 이 개인의 일탈이 확장되고 그러기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그러나 거고요. 특감반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국정원, 아이오, 정보요원들 다 철수시켰잖아요. 네네. 검찰, 경찰 동원해서 예전처럼 뭐 수소문하고 네. 사찰하고 압력 행사해서 옷을 베끼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했다가 난리 나니까. 네. 그러면 겨우 한 특감반 10명 있는 거 가지고 민간인이 아닌 공직 분야에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이런 이 분야에 대해서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건데 네. 그분들 역시 선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보지, 소위 찌라시라고 말하는 정부지에 의존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수년 전에 언론 보도를 의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이렇게 짜집기 수준의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과연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참에 좀 바람직한 방법을 그래서 좀 제시해 이제 주시죠. 업무 내규를 뭐 이 손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마 업무 내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뭔가 환골탈수할 수 있는 직제 개편 이런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임 기재부 사무관이었죠. 뭐 신재민 씨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민간 기업인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MBC 보도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좀 무마가 됐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한 동향 파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무마가 됐고 실제로 또 그 KTNG 사장 교체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뭐 이런 치밀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태규 의원님께서 저도 이것도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저는 그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재부 2차관이 이 부분에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을 적에는 저는 적어도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거 없이 했을 적에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정말 억울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저는 이분을 명예훼손죄로 일단 저는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빨리 가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냥 담당자가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덮어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안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관들, KT, KTNG, 포스코 등 전부 다 이제 어찌 보면 과거 정권 속에서 사장들이 임명이 되고 회장들이 임명이 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정부 당국장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무능한 정권이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네.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요, 신재민 그분은 이제 5급 사무관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또 후원 계좌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지금 이 차관 얘기는 그분은 출국과 국고과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차관실에 보고하러 갔다가 옆에 부속실에서 거기서 이제 문서 작업들을 하다가 그 문서를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이 비밀 유지해야 되거든요. 재직 기간에 얻는 거. 네. 폭로했어요. 분명하게 공무원의 어떤 그 이 직분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 이런 부분은 이제 형사적으로 따져볼 텐데요. 과연 그리고 또 차관 그 기재부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당연히 KTNG가 이 정부의 통제기관을 받는 부분들로서 그러니까 주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국민연금 1대 주주인 거, 그 기업은행 2대 네, 주주인 건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네.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담배사업법상 출고과에서 동향들을 파악한 거고 그걸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 이제 폐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어서 네. 저는 이거 역시 만약에 이 적절한 절차가들이 이루어진다면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하고 네. 또 그 민주성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스스로 빨리 그리고 검찰도 빨리 나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네. 그래야 그것이 소모적인 또 정치 공부도 안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신문에 청와대 조기 개편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 2월이나 3월쯤이면은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까? 여권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통상 보면은 조기 개편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요. 갈 때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네. 있어 왔던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일신이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이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야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직 4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정말 엄청나게 지쳐 있을 텐데, 그래 힘들어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일각의 조심스러운 생각인 거고요. 또 이제 임종석 실장뿐만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 나와서 국민적 심판과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아직 명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다만 이제 상황적으로, 네. 즉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또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 지금 민생경제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서 보시지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저는 한 번쯤에 저는 위기 요인이 왔다고 봅니다. 네. 이렇다 보면 저는 이제 국정을 쇄신하면 가장 먼저 청와대부터 좀 바꿔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런 것을 결심할 저는 정무적 판단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저는 청와대 또 내각에도 이제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내각 이렇게 한 뭐 두세 번 정도의 기회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했습니다. 민생경제에 더욱더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영찬 소통수석이 그랬더라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시라고. 그러니까 상황적 요소라든지 시기적 요소 속에서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현찬 수석도 이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저기 맞습니다. 정무수석도 올라와 있는데 민정수석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이런 사안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엄중하게 느끼고 있겠지만 네. 이제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독립,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여러 가지 이 법원 개혁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네.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될
그런 이 중차대한 임무들이 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좀 출범 초부터 챙겨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좀 이렇게 맞물려서 연동되어서 좀 판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사개특위도 이제 한 6개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과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청와대 개편인데 민정수석이 만약 빠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청와대 개편이나 쇄신에 어떤 그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반갑시킬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지적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려면 민정수석을 갈아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오늘 이제 오전을 받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속성상 오후 내 그리고 차수까지 변경해서 1월 1일 새벽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조국 수석과 그 임종석 실장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저런 정도 사안이면 더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이태규 의원님 말씀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미 이번 건으로 해서 청와대가 입은 어떤 그 정치적 타격, 또 신뢰의 어떤 상실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은 저는 다시 주워 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그렇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네, 뭐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좀 아직 동반되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론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운영위에서 어쩌면 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좀 약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명확한 사실을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리가요. 역으로 오전에 봤을 때 이제 이태규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좀 야당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말씀을 주신 거는 사실은 원래 좀 박하신데요. 아니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장이 섰으면 야당에서 이 분위기를 압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은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이 대중의 공감대를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접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후에 아마 벼르고 나오시겠지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딱 규정되어진 걸 뒤집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좀 상황들 지켜보시죠.